자, 2050포인트에 와 있는 우리 주가 지수를 예상을 할 때요. IT 업종의 향배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우리나라 대표 업종이기도 하고요. 대장 주식이라는 삼성전자가 또 IT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IT 업종의 주가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노근창 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삼성전자의 얘기를 예. IT 업종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듯 해요. 예. 애플하고 뭐 맞습니다. 매출, 예. 수익 이거 가지고 막 경쟁을 하다가 최근에 예. 나온 자료를 보니까 예. 매출액 이익률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쫓아왔고 예. 이익률 점유율도 삼성전자가 추월했다 이런 예. 조사가 나왔던데요. 예. 앞으로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경쟁 관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영업 이익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애플을 추월했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뭐 사실 연초부터 올해 삼성전자가 매출액 기준으로 스마트폰이 애플을 누를 거라고 예상을 네. 했습니다. 사실 물량 기준으로는 작년에 이미 추월을 했지만 판가가 애플의 아이폰이 삼성 스마트폰보다는 판가가 2배 이상 높기 높으니까. 때문에 뭐 올해 이제 물량을 워낙 삼성이 올해 저희가 3억 2천만 대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그 정도 수준이면 애플을 매출액 규모로도 누를 거라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수익성까지 뭐 수익성이 아직 뭐 삼성이 애플보다 높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절대 이제 금액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영업이익 규모 면에서도 삼성이 이번 3분기에 누르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고요. 특히 애플은 이번 3분기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저희는 한 5% 정도 네. 2분기 대비 증가한 3,3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예. 삼성전자는 한 18% 정도 증가한 8,800만 대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애플이 3,300만 대인데 삼성이 8,800만 대면 정말 물량 면에서는 2배 이상 많은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태블릿 PC도 삼성이 한 1,050만 대 이상 판매가 되면서 애플과의 그 아이패드와의 격차도 많이 좁혔다. 예. 그렇게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소식을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모바일 부분, 휴대폰 부분하고 예. 애플의 그 스마트폰 부분의 그 영업이익을 쭉 따져보니까 예. 전체 영업이익의 97%다. 두 회사 합친 게. 예, 예. 야, 이거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의 그 예. 숫자를 제가 보고 그랬는데요. 예. 나머지 회사들은 적자거나 그러면 이익을 못 낸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대표적으로 이제 LG전자가 이번 분기에 휴대폰에서 아마 적자 결산하지 않을까 예. 보고 있고요. 뭐 펜텍은 계속 지금 적자가 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대만의 HTC가 적자가 났고요. 네. 블랙베리는 적자에 거듭하면서 지금 매각을 준비 매각을 중입니다.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노키아도 마이크로소프트 인수된 배경이 지속적인 적자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거든요. 적자고. 그래서 이 과거 피처폰 시대에는 상위 5개사가 흑자가 났다면 네. 스마트폰 시대에는 상위 2개사만 흑자가 나는 상당히 터프한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3, 4년 전에 노키아 그리고 뭐 5, 6년 전에 블랙베리 예. 그 생각을 하면 예. 삼성전자에 투자하신 분들, 삼성전자를 경영하신 분들도 밤잠 설치셔야 될 상황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항상 IT는 좋을 때가 이기라는 생각으로 긴장하고 살아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삼성전자 얘기를 하다 보면 삼성전자의 모바일 얘기해야 예. 되고 삼성전자 모바일 쪽에 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상장회사들 중에도 굉장히 많은데 예. 이런 모바일 부품 업체들 실적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예. 더 좋아지거나 예. 아니면 최소한 예. 뭐 작년이라든지 올 상반기만큼은 돼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은 뭐 사실 자본시장에서는 부품회사는 항상 이번 분기가 지난 분기보다 좋아야지 이게 좋아진다는 표현이고 예. 지금 같은 성장을 할 때 전년 대비 성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없고. 예,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주가에 영향 주는 거는 2분기보다 좋아지는 회사를 찾아야 네. 되는데 다만 이제 지표로서 보면 삼성전자가 갤럭시 S4가 지난 분기가 2천만 대 이상 판매됐고 이번 예. 분기에 한 1,450만 대 정도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29% 정도 물량이 감소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또 18% 증가를 했거든요. 그 네. 말은 하이엔드 출하량은 줄었고 반면에 범용이 많이 늘었다는. 예, 보급형.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적을 보면 삼성전기 같이 하이엔드 부품 비중이 높은 회사는 영업이익이 이번 네. 분기에 많이 감소합니다. 전년 네. 2분기 대비, 지난 2분기 대비. 반면에 이제 뭐 범용 부품을 만드는 예를 들어서 FPC 쪽에 이녹스, 카메라 모듈 쪽에 파트론, 그리고 네. 케이스 쪽에 뭐 크루셜 엠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2분기 대비 개선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하이엔드보다는 범용 스마트폰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업체도 좀 차별화되는데 예. 예전엔 프리미엄급에 납품하던 그런 예. 업체들이 주가가 좋았던 반면에 예. 지금은 약간 보급형이고 예. 약간 저렴한 예, 일단 그런 규모의 쪽에. 경제가 나올 물량을 받는 회사들만이
네. 지금 실적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그 스마트폰 업계만 보면 이제 포화 상태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예. 역성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예. 요즘에 또 알뜰폰 이 히트를 치면서 예. 다시 뭐 피처폰, 폴더폰 같은 게 이제 노년층을 대상으로 인기다 예. 이런 뉴스도 본 적이 있는데 예. 배경은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솔직히 뭐 한국 시장은 정부에서 좀 풀어줘야 됩니다. 네. 27만 원 보조금 규제 때문에 막을 도저히 수 있어서. 시장이 왜냐하면 예전에 싸게 샀는데 제값 주고 산다면 소비자들이 바꾸는 시기를 늦추는 거거든요. 네. 또 풀리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상황이고 저부터도 최근에 스마트폰을 1년 이상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저렴하게 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다. 보조금 때문에. 네.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수시장은 그냥 내수시장만으로 국한시켜야 될 것 같고 이걸 전 세계 스마트폰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줄어든다고 보는 건 상당히 잘못된 시각이다. 그건 너무 예단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도 스마트폰은 이제 전년 대비 한 37% 정도 성장한 네. 9억 전 3천 세계적으로 37% 예, 성장한다. 9억 3천만 대 예상이 되고 내년도도 저는 18%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지만 네. 내년도도 저는 20%대 성장세는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는 최소한 한 15% 정도 수요 성장은 뭐 자연스럽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여전히 스마트폰은 뭐 판가는 떨어지지만 물량 기준으로는 여전히 성장 산업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37%를 글로벌이 성장한다면 예. 우리나라는 뭐 지금 포화 상태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시장이라는 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중국 정도는 어때요? 중국은 올해 이제 스마트폰이 전년 대비해서 한 80% 정도 성장하고 있고요. 아유. 그래서 올해 중국 시장이 전 세계 스마트폰 수요가 9억 3천만 대인데 중국 시장이 올해 한 3억 3천만 대. 전체 네. 수요의 30% 이상이 중국이기 때문에 예. 삼성도 지금 중국에서 마켓쉐어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위하고 격차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마켓쉐어를 높일 수 있느냐 이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전에 뉴스를 보니까 예. 중국의 뭐 대표적인 뭐 그 PC 메이커죠. 예. 레노버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예. 2년 안에 그 스마트폰 부분에서 적어도 중국 시장에선 삼성 따라잡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걸 봤어요. 예. 그리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예. 10위 안에 들은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한 7개 정도 되고 예. 합치니까 50%를 넘어가더라고요. 예, 예.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수성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들던데요. 뭐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요. 예. 다만 삼성전자의 지금 중국 시장 마켓쉐어가 17%고 2, 3, 2, 4위 하는 레노버, 하웨이, GT, 뭐 샤오미 이런 회사들은 각각 한 13, 4%입니다. 그래서 네. 격차가 삼성이랑 많이 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 스마트폰이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중국의 레노버 정도만 2%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고 있고요. 나머지 적자예요. 나머지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네. 뭐 GT, 하웨이야 자금력이 있으니까 뭐 적자가 나도 버티겠지만 예. 그 밑에 있는 영세한 회사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오히려 구조조정의 빌미가 내년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삼성이 잘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중국 로컬이 힘들어져서 마켓쉐어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닭도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중국 내부에서 스마트폰 시장은 이제 치킨 게임 형태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삼성은 지키고 예, 예. 나머지 중국 업체는 구조조정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예전에도 보면 2002년도에 중국 로컬 회사들이 닝버버드, TCL, 뭐 아모이소닉 이런 회사들이 마켓쉐어가 한 50%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피처폰 시장에서. 예. 그러다가 한 다시 30%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20% 마켓쉐어는 걔들이 적부도나면서 네. 다시 외국 기업들이 노키아든 삼성이 차지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피처폰보다는 개발비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 모두에 말씀하신 예. 전체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 업계 이익이 100이라면 예. 애플과 삼성이 97%를 차지한다. 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들으니까 이해가 예. 되네요. 자, 약간 기울어 가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애플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의외로 뭐 선전한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22일 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갖는다 그래요. 예. 과연 뭘까? 네. 이게 아이폰 시리즈는 아닐 것 같고 아이패드 쪽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떤 게 나올까요? 뭐 이미 아이폰은 공개를 했고요. 9월 네. 달에. 당연히 아이패드 5랑 그다음에 아이패드 미니 2가 네.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그 부분들이 오히려 애플은 태블릿에서는 이제는 오히려 쫓기는 입장입니다. 네. 한국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뭐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애플의 마켓쉐어를 잠식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아이패드 미니나 아이패드
5가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애플이 이것 때문에 뭐 좋아지기는 힘들 거고요. 그래서 뭐 관련 부품주도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가 뭐 상대적으로 오늘 주가가 양호한 이유가 이제 요 이유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TV 여팡 부진을 요 아이패드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패드가 신제품이 나온다고 애플의 주가 반등 요인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네요. 자, 한 가지만 더 스마트폰 쪽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LG전자가 스마트폰 업계에 좀 늦게 뛰어들어서 예.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본 것 같다 이런 평이 많았고 근데 예. 몇 년 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올해 예. 들어서 G2 폰이라고 예. 아주 그 예. 공을 들인 제품을 내놨는데 주가만 놓고 보면은 예. 이거 별로 반응이 안 와요. 뭐 가장 간단한 게요. 예. G2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예. 근데 이제 LG전자와 같은 1, 2가 아닌 기업들을 저희가 세컨티어라고 하는데 예. 세컨티어가 좋은 제품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네, 좋은 제품은 다 만들 수 있고요. 그렇지만 스마트폰에 이익을 내려면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지 마케팅 비용 그리고 개발비와 같은 고정비를 상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LG전자가 그 정도로 이제 선순환으로 가기에는 좀 많이 늦지 않았나. 그래서 좋은 제품이 있다고 그게 프라핏을 만드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컨티어들한테는. 예. LG전자에 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이 예. 모바일 쪽에서는. 예. 그 LG전자의 주가의 약세를 초래했던 게 스마트폰이었는데 예. 예. 거기에 또 역전의 노림수가 G2였다면 예. 이것도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이니까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모바일 세트 이쪽은 요 정도 해보고요. 예. IT 산업하면 또 반도체를 또 얘기해야 되는데 예. 자, 반도체 업황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뭐 외국계 매도 그 리포트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SK 예. 하이닉스가 예. 신고가 행진을 계속했고 삼성전자도 예. 3분기만 놓고 보면 예.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예. 뉴스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은 한 34% 정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예. 2분기 대비. 그래서 2.1조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예. SK 하이닉스도 이제 2분기보다 소폭 개선된 1.1조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뭐 지금 상당히 좋고 또 이미 과거에 난립했던 회사들이 지금 뭐 두세 개 회사가 시장을 거의 제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회사들의 수혜는 당연히 이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뭐 일정 부분 커머디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그 영향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네. 세계 넘버 2인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의 화제는 났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뭐 세트 회사 입장에서는 모바일 디램이 필요한 스마트폰 회사 아니면 PC 수요는 없지만 PC 메이커 입장에서는 그 혹시 쇼티지가 공급 부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놓자. 시장에서 사놓는 그 효과도 네.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미리 사놓자는 네. 매수세 네. 뭐 투기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예. 서플라이를 예. 걱정해서 미리 사놨던 업체들의 수요가 예. 중단된다면 예. 그 디램 가격은 앞으로는 조금 빠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예.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램 가격은 11월 말부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하이닉스 발표대로 11월 말부터 이제 정상 가동이 되면 우시 공장이 네. 예. 그러면 이제는 뭐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오히려 있는 재고를 뭐 빨리 소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메모리 가격은 또 11월부터는 또 재고 조정이 들어가고 거기에 하이닉스까지도 정상적으로 공장이 이제 완전히 정상 가동이 되면 당연히 공급이 이제 늘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채널에서 갖고 있는 물량들을 다 빨리 이제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PC 디램 가격은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PC는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PC 디램 가격은 11월 말부터는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네. 때문에 그걸 염두한 투자 전략이 단기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공급과 수요의 핵심은 모바일 디램인데 네. 모바일 디램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용량 자체가 이제 전체 속도 자체가 이제 올해까지는 노파워 DDR2가 주력이 됐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DDR3 그러니까 모바일 디램용 DDR3 수요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큰 그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내년에도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 경쟁자들이 다 예. 사라져가 버린 예. 그런 이제 동무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자, 모바일 얘기를 했고 반도체 얘기했는데 디스플레이 얘기를 잠깐 좀 했으면 해요. 예, 예. 자,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체 하면 뭐 LG 디스플레이 딱 예. 꼽게 되는데 예. 어때요? 디스플레이라는 게 워낙 큰 장치 산업이기도 해서 예.
어떤가 싶은데요. 제가 둘러보니까 너무 디스플레이 LCD가 너무 많네요. 이 주변에. 뭐 다 찾고요. 예. 다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TV 업황이 이제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디스플레이 산업은 장기 침체에 갈 수밖에 없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되는 게 사실이고요. 예. 특히 중국 정부에서 이제 자국 뭐 어쨌든 장려를 위해서 이제 8세대 라인 투자를 독려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가동이 곧 시작될 것 같고요. 네. 중국의 뭐 CC 펜다든 뭐 어쨌든 중국 로컬 회사들도 지금 철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황은 대형 사이즈의 침체를 중소형 모바일이 절대 극복 못한다. 그렇죠. 이게 50인치 텔레비전에 들어갈 거 한 100개 조각 맞습니다. 내봐야 디스플레이 예.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업황이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고 그거는 지금과 같은 저런 평면형 디스플레이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큰 그림에서는 이제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시대가 도래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가려면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죠. 디스플레이는 뭐 향후 2, 3년간은 좀 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모바일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받고 조금 남아있는 게 뭐 TV 말씀하셨지만 뭐 가전 쪽인데 예. 그쪽도 잠깐만 언급을 좀 해주시죠. 사실 뭐 집에 TV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고요. 뭐 네. 보급률은 이제 가구당 보급률도 이미 2대 이상 넘어간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플랫패널 TV 자체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홈쇼핑을 보면 매일 TV 헐값으로 팔려고 광고하고 있고요. 네. 특히 내년부터는 이제 어쨌든 뭐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또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애플이 이제 TV는 안 했는데 이제 뭐 iTV라는 제품을 iTV. 내년 하반기에 출시할 가능성도 있고 최근에 네노버 이런 회사들도 TV를 이제 쉽게 이제 네. 출시를 하고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늘어지는 그리고 그 공급이 늘어나는 배경은 그 생태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 TV 회사들은 지금 스마트 TV를 만들고는 있지만 내년에는 있는 시장을 지키는 것도 지금보다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모바일하고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디스플레이나 예. 뭐 기존의 TV를 비롯한 가전 쪽은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다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익도 줄고 있고요. 네. 이미. 그래서 뭐 오히려 이제부터는 좀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분기가 이제 한 2달 가까이 예. 남았습니다만 예. 4분기의 IT 업종의 전반적인 흐름 한번 예측해 보면 어떤 결과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4분기를 그냥 마냥 좋게 봅니다. 근데 예.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사람들이 좋게 보는 거는 4분기에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같은 성수기라고 하는데 그 성수기에 예전에 샀던 제품이 이제 주로 TV하고 PC였는데 예.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4분기 성수기 효과는 오히려 없을 거고 맞아요. 제 주변에도 PC 샀다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OS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4분기에 성수기 효과는 없다. 4분기에 성수기보다는 지금은 누가 스마트폰 신제품을 출시를 해서 수요를 견인하느냐인데 역시 4분기에도 뭐 삼성의 갤럭시 노트 3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5S 이런 제품들이 수요를 견인하지 성수기 효과에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완제품 쪽에서는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 본다면 4분기 실적은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스마트폰 강한 회사만 이익이 늘 거고요. 그렇지 않은 회사는 실적이 엉망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다 실적이 3분기 대비 저희는 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특히 뭐 삼성전기 같이 이제 부품 재고 조정을 들어가는 또 부품 회사들도 실적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고 네. SK 하이닉스도 이제 화재의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라서 영업이익이 급감합니다. 유일하게 4분기에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다. 근데 삼성전자도 통상적으로 4분기에는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기 때문에 3분기보다 저는 소폭 개선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IT가 4분기에 주도주가 되기는 좀 한계가 있죠. 실적 면에서는. 네. 예. 그 마이너한 문제입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 갤럭시 노트 3를 내면서 예. 휴대하는 게 아니라 착용하는 예. 이 시계형, 예, 예. 손목 시계형을 냈잖아요. 예. 그런 쪽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몸이 건조한 시장에서 활력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구글 글래스, 뭐 사생활 보호 우려는 있지만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 뭐 이런 제품들은 그래도 이제 스마트 기기가 이제 우리 착용하는 쪽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제품 하나 내놓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단점을 보완해서 몇 달에 한 번씩 또 계속 내놓을 거기 때문에 계속 내놓다 보면 언젠가는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기아가 지금 당장 돈은 안 되지만 예. 일단 꽉 막힌 업황을 뚫어주는 촉매제 역할은 해줄 수 있습니다. 신선한 맛은 저는 충분히 있지 않나 예.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포커스가 점점 맞춰지는 것 같아요. 예. 자, 4분기에 위원님께서 예.
보시는 예. IT 업종의 탑픽을 꼽자면 뭐 지금은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 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절대 서둘러서 추격 매수는 좀 금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뭐 하이닉스는 내년 1분기를 겨냥한 저점 분할 매수 전략, 뭐 오늘 네. 같이 조정받을 때 잘 사놓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분명히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오히려 내년에는 스마트폰이 정말 또 새로운 혁신을 못하면 이번에 갤럭시 S4 때처럼 또 주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내년 4월 되면 또 갤럭시 S5가 나올 때 뭐 새로운 혁신을 못한다면 또 실적은 실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저평가 매력이 있지만 주가가 바로 급등하기 힘들다. 그래서 급하게 살 건 아니다. 반드시 네. 조정 시 매수 전략으로 두 종목을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HMC 투자증권의 노근창 연구위원께서는요, 통상 이 자리에 모시는 업종 전문가들은 대부분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노 연구위원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IT 업종은 비교적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굳이 탑픽을 꼽자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인데 절대 급하게 따라서 추격 매수할 상황은 아니고 길게 보고 저점 매수를 할 거를 조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